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심리와 메타 인지 그리고 현장 경험이 아주 이제 풍부하셔서 지식이 많으신 백시영 원장님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요?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 공부가 환경이 지배가 돼요. 사실은 이제 지능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능이 지배하는 거는 좀 미미하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닌가요?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를 못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네네네. 이것을 잡는 게 현장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피하고 네네. 공부를 안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잡아내기가 더 어렵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환경적인 특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아이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런 말 하죠. 눈빛이 살아있다. 네네. 이 눈빛이 살아있다는 게 이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시선을 사실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이제 그 책을 보면 책을 쳐다봐서 열심히 보려고 이게 눈동자가 움직이고 그리고 듣기 할 때도 듣기 하는 그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눈빛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그 아이의 특별한 눈빛이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눈빛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실은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타고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눈빛이 살아있다고 하면 네.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꼭 공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재밌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거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는지 그걸 또 알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이게 같은 그 원인에서 같은 환경에서 이제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판단한 것은 이제 논리적인 부모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찾아서 대화를 나누는 부모님. 요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은 요렇게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실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공부를 잘했든가 아니면 부유하다든가 네. 이러면은 공부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일정 부분 영향은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게 이제 부유하다, 네네. 공부를 잘하다를 떠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그 부유한 것과 그런 것과 얼마나 관련이 있냐. 즉 부유하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냐. 혹은 어머님, 아버님이 공부를 잘하셨는데 그럼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화가 되냐. 요것이 중요하지 절대적으로 부라든가 네네. 교육 수준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 부모님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이군요.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말씀하실 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가 꼭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공부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제가 반대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는 데 진짜 어려움을 겪거든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당히 다르고 네네.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인지하는 방식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나요?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이 지적 평가를 관대하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과대평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네네.
잘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학생들, 이런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런 애들이 이런 말 하는 애들인가요? 나 망했어. 시험 보기도 전에 그런 애들이랑 비슷한 건가요? 예, 시험 보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죠. 물론 거기는 심리적인 요인도 깔려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가 후한 아이들이 공부할 때 훨씬 유리하죠. 일단 도전적으로 일단 해보겠다. 뭐 이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네. 약간 야 이거 네가 한다고? 제가 책을 고르는데 네. 어떤 아이들은 아 이거 너무 쉬운 것 같다고 이런 책을 또 다른 책을 들고 와요. 제가 딱 보고 아 이거는 아닌데? 근데 저는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쉽지 않은 책인데 네가 야, 좋아 해보자. 좀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왜냐면 네네네. 그 학생이 가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을 저는 네. 그 과대평가지만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혹시 공부를 하면서 바뀌어지면은 네. 오히려 그게 낫지.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너는 그렇게 실력이 안 돼. 이거는 진짜 좀 안 좋은 경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찾을 수 있죠. 집에서 네. 이런 게 일어나면 힘들죠. 아이의 그 지적 능력 평가를 어머님이나 부모님께서 혹시나 좀 평가절하해서 하시게 되면 네네. 아이들의 인지는 그거에 영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것이군요. 저기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심리 상태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요? 심리 아이들한테? 상태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학습하기에 좀 좋은 성향일까요? 일단 이 관계가 원만해요. 음, 여기서 관계는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 네.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죠. 이제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 가는 게 전부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아니하니까 이게 공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네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회적이든 이 공부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반응을 너무나 기쁘게 하거나 너무나 슬프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 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공부하는 머리는 이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데 네. 요 머리는 안정된 상태에서 작동이 되고 조금이나 불안하다든가 위험을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 여기로 가는 이제 피가 오히려 이제 중뇌나 소뇌 네. 쪽으로 네. 이렇게 가게 되고 몸에 있는 근육에 피가 모이게 되는 즉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이런 네네. 상황이라고 인지하기 네.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그런 상태 아니면 즐거운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머리가 유지가 돼야지 사실은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교육 환경을 보면은 상당수의 경우에 이제 역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는 네. 일단 뭐 누구라도 한번 때리고 시작하잖아요. 네. 아침에 매질 한번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리고 네. 약간 애들이 약간 쭈삣쭈삣 약간은 털까지 서갖고 네. 긴장된 상태에서 뭔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요하다. 네. 이게 되면은 뭐 이게 학습 분위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이게 최악의 분위기예요. 최악의 분위기. 이제 두뇌를 죽이는 분위기죠.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누구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크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크게 감정의 동요가 없으면은 네. 공부 잘하죠. 근데 그런 거 보고 막 진짜 겁먹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공부 이거 할 수가 없죠.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그렇군요. 그 이게 심리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가정이잖아요. 예, 예. 집에서 그러면 저기 실은 이제 실생활의 이제 사실상의 집안 분위기는 상당수의 경우에 이제 부부싸움도 많이 애들이 목격하고 네.
뭐 형제간의 다툼이 좀 심하다든가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영향이 좋지 않겠네요. 공부할 때. 그런 것은 어디나 있고요. 네.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어떤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 네. 그러면은 그 시끄러운 일로 인해서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으나 시끄러운 일은 있으나 그게 잘 마무리가 되고 그 시끄러운 일도 어떤 인생이나 얘네들의 삶이나 가족 생활의 일부분이고 그거로 인해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아이가 느끼게 되면 네. 아, 그래. 야, 그 시끄러울 때 싫지만은 네. 이게 또 이제 잘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가 중심이 된 어떤 그 논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네. 그런 논쟁을 통해서 이제 안 좋은 결과나 자기의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고 싫고 피하게 되고 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군요. 그래서 뭐 예제로 하나 들어보면 어떤 네.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한번 망칠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모님의 그 반응이 네. 너무 과하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감정도 기복이 심해지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복이 심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오거나 점수가 잘 못 나와도 크게 그렇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못 봐도 그렇게 기분을 나빠하지 않아요. 그 제가 여기 그 상당수의 경우에 목격한 것은 부모님들이 성적을 자꾸 확인하신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오면은 아이한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긴장감을 확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그러면 영향이 어떤 건가요? 그럼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피드백으로 자꾸 이어져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수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동격화시키기 시작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존재의 불안감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싶으시면 아이가 이제 네. 공부하는 게 이제 격려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숙제를 얼만큼 많이 했냐, 그리고 성적이 나온 거를 분리를 시켜서 숙제는 열심히 했는지. 네. 근데 점수를 가지고 이걸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숙제를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네가 해야 될 건 안 했으니까 네네네. 너는 무슨 불이익을 당하던 네.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듣던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죠.